멍청이. 제작. 이건 다 욕이야. 하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은 어떤 욕을 썼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일상 대화에서 욕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가락을 찢거나 열쇠를 잃어버리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반사적으로 욕을 하죠. 혹은 평생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게임을 잘 못할 때도 그렇죠. 네, 바로 당신 얘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우 똑똑하다는 신호입니다. 뉴욕의 마리스트 대학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똑똑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전장. 하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은 우리와는 아주 다르게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대인들이 꽤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단어들도 아무렇지 않게 쓰였던 반면 진짜 언어적 금기는 신이나 성인, 신성한 물건을 끌어들이는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서 핀틀, 사딘, 그리고 컨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이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것에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은 검열된 버전입니다. 검열되지 않은 버전은 유튜브 멤버십과 패트리온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검열된 버전만으로도 저희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론. 중세시대는 종교가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렸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와 그 가르침, 그리고 규칙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중세 사회는 신성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에도 정말 신중을 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뼈나 십자가의 못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고 이는 분노를 일으키거나 법적 처벌 혹은 교회의 분노를 불러올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강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질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졌습니다. 헛된 맹세는 중세시대 오늘날 우리가 내뱉는 거친 욕설과 거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4세기의 제단사가 바늘에 자신을 찔렀을 때는 신의 뼈에 맹세코 혹은 신의 못, 피, 눈 같은 말을 외쳤을 것입니다. 사실 다 똑같은 말이죠. 신을 언급하는 모든 저주는 금지되어 있었으며 갓댐뿐만 아니라 드랏도 포함되었습니다. 드랏은 가드와 로드의 합성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신에게 폭력을 행사해달라고 바라는 것이었고 당신이 사용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소 터무니없게 보일 수 있지만 중세 사람들은 매우 독실하고 미신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 사람이 절대 외치지 않았을 말은 fuck인데 이 단어는 16세기까지 영어어휘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맹세합니다. 한편 저속한 모욕이나 신체에 대한 언급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욕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당시에는 놀랄 만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불쾌함의 위계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신성한 맹세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저속한 모욕은 단지 무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중세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사생활이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성행위나 배변, 땀을 흘리는 것 같은 신체 기능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놀랄 만큼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이웃들의 시선 아래에서 살고, 일하고, 씻고, 성관계를 맺고 용변을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심은 솔직히 말해서 좀 덜 발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하거나 낯선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엉덩이, 엉덩이, 바닥 혹은 둔부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간결하고 파열음이 들어간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엉덩이와 미국식 표현인 S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1388년경 윌리엄 랭글리라는 사람이 시 피어스 플로우맨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분명히 별 생각을 품고 있던 사냥꾼 성직자에 대해 꽤나 경멸스럽게 썼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서 인용하자면
귀에 사냥개떼를 몰고 다니며 마치 자신이 귀족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초서는 14세기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S라는 단어를 매우 대담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벌게이트 성경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할 때 그는 창자라는 단어를 엉덩이 끈으로 바꿔 썼습니다. 그리고 존 오브 트레비저가 쓴 의향문헌에서는 치질을 엉덩이에서 뻗어져 나오는 5개의 정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중세시대 대화에서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어떤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버거. 이주로 영국에서 쓰이는 용어는 매우 강한 외국인 혐오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어 부제에서 왔고 라틴어 불가리스에서 유래, 불가리아인을 뜻했습니다. 14세기부터 이 용어는 이단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고 16세기부터는 남색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자라는 의미는 주로 불가리아인들이 그리스 정교회에 속해 있었고 그들이 카타르파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간주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카타르파는 영지주의 기독교 집단으로 이단으로 박해받았으며 1350년경 중세 종교재판에 의해 근절되었습니다. 1340년 작가 노스게이트의 댄 미션은 거짓된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신념 때문에 버거와 이단자 그리고 배교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어의 성적인 의미는 교회나 국가의 적은 반드시 어떤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는 변태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선전의 세계에서 오랜 전통의 전술입니다. 영국 중세법은 남녀를 불문하고 학문 성교를 하는 사람을 심각하게 문제 삼았고 이것은 이른바 버거리의 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거유, 버거오프와 같은 많은 현대적인 표현들이 생겨났는데 둘 다 의미가 명확하며 버거올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버거업은 심하게 망치다는 뜻입니다. 똥. 최초 기록은 5세기 앵글로색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타드는 구부러진이나 뒤틀린을 뜻하는 텄수와 관련됩니다. 10세기 중반에 쓰인 앵글로색슨 의학서 볼드의 리치북에는 돼지의 똥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다른 중세 문헌들에서도 다양한 동물의 똥이나 배설물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비유적 확장은 나는 똥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12-13세기시 부엉이와 나이팅게일에서 발견됩니다.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한동안 유행이 지나간 후 타드는 이제 무능하거나 비열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sh보단 덜 거칠게 여겨질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육설에서 배설과 관련된 용어가 다른 것들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은 꽤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런 단어들은 모욕, 분노, 무례함을 표현하는 데 자주 쓰이는 어휘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시디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아니었고 시디라는 단어 역시 금기어가 아니었습니다. 앵글로색슨인들은 이 단어를 흔한 설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고 그래서 여러 의학문서에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는 욕설로 변했습니다. 제프리 초서도 부패한 성직자들을 비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쉿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15세기 초에 쓰인 체스터 미스터리극 중 하나인 무고한 자들의 학살에서는 알스슈라는 욕설이 등장합니다. 슈라는 단어는 수세기를 거치며 여러 번 변형되어 오늘날에는 쉿하우스, 쉿키커, 쉿페이스트, 딥쉿, 그리고 물론 쉿 포 브레인스와 같은 멋진 표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피스. 피스라는 단어도 성이나 신체 기능과 관련된 다른 많은 단어들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속어 형태로 변해왔습니다. 이 단어는 앵글로색슨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야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290년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1388년 와이클리프 성경의 열왕기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구절에는 성벽에 앉은 사람들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튜더 시대에 제프리 초서와 윌리엄 셰익스피어 모두가 사용했던 이 용어는 A fishing while이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솥.
fuck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sword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10세기부터 사용된 아주 적절한 단어로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 즉 성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오늘날 fuck만큼이나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드르드라는 필경사는 아름다운 채색 사본인 린디스판 복음서의 번역 작업으로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환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하지만 알드레드는 번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관계하지 말라. 수세기 동안 사용된 가장 잘 알려진 성관계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는 선정적인 단어 목록을 완성할 수 없겠죠.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fuck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앵글로 색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1503년이 되어서야 기록에 처음 등장했는데 물론 이는 중세시대가 끝날 무렵이죠. 예전엔 새드가 주로 쓰였지만 1278년에 존 늘 퍼커라는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이 어디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 12세기 프랑스어 퓨트와 때리다라는 뜻의 독일어 피칸이 그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노르드어, 네덜란드어, 스코틀랜드어, 스웨덴어 등도 이 단어의 기원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다소 억지스럽습니다. 자지 남성성과 성적 능력과 관련된 많은 상징에서 비롯되어 종종 지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과 남근의 의미가 뒤섞인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컥이 남근의 의미로 처음 쓰인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수탁을 의미하는 원래의 뜻은 앵글로색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경이 수도꼭지나 분출구와 비슷하다는 개념은 15세기 후반에 등장했고 총의 방아쇠와 연결된다는 개념은 16세기에 나타났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음경에 대한 별명이 정말 흔했는데 그 중에는 핀틀, 야드, 림, 타스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핀틀을 위해 한 잔 따르죠. 15세기 아랍의 성생활 지침서인 쾌락의 향기로운 정원에는 남성 성기에 대한 애칭이 30개가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는 외눈박이, 축 늘어진 놈, 침 뱉는 놈 등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컥은 여러 의미를 갖게 되었고 금기시되지 않는 표현으로는 컥 핸드 불스터리, 파피컥, 컥업 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바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필러키라는 단어는 중세 영어의 필콕에서 유래했으며 당시에는 꽤나 저속한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헉과는 달리 취임는 항상 해부학적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로 여성의 질을 노골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프라는 단어와 함께 씨는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욕설 중 하나이자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의 최초 기록된 사용은 12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옥스퍼드의 거리 이름인 그록트 컨틀레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아마도 중세의 밤의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일 것입니다. 이 인산적인 이름이 심각한 경고였는지 아니면 유쾌한 초대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던 거리 이름이 옥스퍼드에서는 맥파이 레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다른 유명한 거리도는 시드웰 웨이, 피싱 앨리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세 여성들의 이름에 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 12세기 초에 가노카 컨틀레스와 13세기에 벨 와이드 컨트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남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66년의 고드윈 클로컨스트, 그의 발톱은 분명히 노르만족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16년의 존 필컨트, 1302년의 로버트 클리브 컨트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의학 논문들도 오늘날 우리가 매우 외설적으로 여기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400년경에 쓰인 르 프랑크 외과학 저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여성의 경우 방광의 목이 짧고 그것은 질에 단단히 붙어있다. 11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중세 영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단어는 점점 더 모욕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어 자규인 콩트가 영어에서 점차 사라지고 얼로 대체된 것도 그 발음이 시라는 단어와 위험할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주장도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 바지나가 영어에 들어왔는데 가장 이른 사용 기록은 1612년입니다. 그 이후에야 중세 시대의 오래된 단어 씨가 외설적인 단어로 인식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의학적인 용어가 생기자 사회는 늘 그래왔듯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원래부터 아주 고상했던 것처럼 가장하고 오래된 단어는 언어의 금기어로 내쫓았습니다. 중세 시대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욕설도 복잡한 관습, 사회적 기대, 그리고 종교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외설적으로 여겨지는 많은 단어들이 중세인들은 매일 사용했습니다. 메디벌 매드니스, 이번 에피소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중세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루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시간 되시면 아래 댓글에 가장 좋아하는 중세시대 욕설을 알려주세요. 추가 보너스 콘텐츠를 원하시고 저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는 페이트온과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단 3파운드로 많은 추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더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월 9파운드의 추가 등급도 있습니다. 이 등급은 모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정말 멋진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여러분.